안녕하세요. 국립한밭대학교 윤창민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AVP 사업부에서 강의를 진행했었던 반도체 패키징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ESG 경영 전략을 준비하였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ESG 경영의 정의 및 방향성, 폐슬러지를 활용한 실리카 합성, 4차 산업시대 소재로의 응용, 그리고 슬러지의 형성 방지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파트는 ESG 경영의 정의,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저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도 아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삼성전자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TSP 총괄 사업부에 원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AVP 사업부로 지금은 분사가 되었는데요. AVP 사업부의 소재 기술팀에서 소재 개발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국립한밭대학교 화학생명공학과의 부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회사에서 했었던 일들은 패키지 기술팀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율을 관리하는 Y팀에서 분석 기술 프로젝트에 있었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AVP 쪽에서 소재 기술팀의 양산과 개발 쪽을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여러 가지 업무들을 담당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분석 그리고 소재 불량 메커니즘을 수립하는 데 많은 제가 노력을 했었고요. 그래서 다양한 사내 논문상 그리고 아이디어상 등을 수상을 했었습니다. 학교에 오고 나서는 제가 여러 가지 연구들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관심이 있으신 건 반도체 패키징 소재, 그리고 해당 반도체 패키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들을 어떻게 재활용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주제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외에도 4차 산업시대 소재, 그리고 에너지 저장 매체 관련 연구, 그리고 극초음속 비행체용 연료의 나노 촉매 개발 연구라는 것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 중에서도 어드밴스드 패키징 공정, 그리고 일반적인 컨벤셔널 패키징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폐기물들을 재활용을 해서 고부가 가치의 소재를 다시 한번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재활용을 통한 ESG 경영에 대한 그런 전략을 소개해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음은 폐슬러지를 활용한 실리카 합성 이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ESG 경영이 무엇인지, ESG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ESG는 사실은 약어입니다. 그래서 E는 환경의 environment, 그리고 S는 사회, social이고요. 그리고 G는 지배구조인 governance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앞글자들을 따서 S, G라고 부릅니다. 최근에는 이 ESG들이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ESG는 기업의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함과 그리고 지속 가능성, 즉 회사가 인간과 어우러져서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영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ESG 경영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ESG 등급을 살펴보았을 때 A 등급을 받고 있고요. 그만큼 환경, 사회, 그리고 지배 구조 관점에서 삼성전자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같은 경우에는 자원 순환을 통해서 ESG 경영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러한 자원 순환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들을 매립하지 않고 다시 한번 재활용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현재는 국내에 존재하는 사업장들은 100% 자원 순환율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삼성전자에서 발생하는 반도체 부문에서 공정 중 발생하는 이러한 폐기물들이 이미 다
재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살펴보면은 이런 기흥, 화성, 평택, 온양, 천안, 그리고 시안, 수저우까지는 이제 플래티넘 등급이라고 이제 100% 모든 것들을 재활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골드 등급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제 오스틴인데요. 밑에 이제 퍼센티지를 보면은 삼성전자는 폐기물을 매립하고 있지 않다. 즉 매립하지 않고 재활용을 통해서 다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2025년까지 현재 99.5%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00%를 달성한 곳들도 있지만 이러한 오스틴 같은 사업장에서 자원 순환율을 증가를 시킴으로써 99.5%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삼성전자의 큰 ESG 경영 전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폐기물들이 발생하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반적으로 반도체 공정에서는 여러 가지 폐액들이 발생하고요. 그 폐액에는 다양한 것들이 이제 섞여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 팹 공정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팹에서는 저희가 실리콘 웨이퍼를 이제 인곳으로부터 이제 절단을 해서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CMP와 같은 그런 공정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실리콘 성분이 섞여 있는 그런 분진들이 이제 발생을 할 거고요. 그러한 분진들은 먼지 형태로 모이거나 아니면은 어떤 워싱을 통해서 폐수 쪽으로, 폐액 쪽으로 이제 방출이 되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패키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패키징은 백랩, 우리가 웨이퍼의 두께를 타겟 두께까지 얇게 만드는 그런 백랩 공정, 그리고 칩들을 자르는 그런 다이싱 혹은 소잉 공정, 그리고 소팅을 진행하는 과정, 그리고 디플럭스라고 부르는 저희가 플립칩에서 플럭스를 발라서 플립칩 패키지를 이제 만든다라고 하면은 플럭싱이 끝나고 난 다음에 디플럭스라고 하는 그러한 화학약품을 다시 써서 클리닝을 이제 진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패널 레벨 패키징 같은 경우에는 패널을 클리닝을 하거나 아니면 웨이퍼 레벨 패키징이나 HBM의 공정에서는 저희가 캐리어 웨이퍼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캐리어 웨이퍼를 패턴 웨이퍼와 붙여주기 위해서는 글루라고 하는 소재를 활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글루 소재를 클리닝 해주는 캐리어 디본딩 공정에서도 폐액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TSB를 오픈을 해주는 비아 오픈, 그리고 웨이퍼 레벨 패키징과 패널 레벨 패키징에서 RDL을 형성하는 공정 등에서 다량의 폐수, 폐액,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실리콘을 포함한 다양한 것들이 섞여서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자원 순환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뭐 이미 99% 가까이 달성을 하고 있고 국내 사업장들 같은 경우에는 뭐 100% 달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떠한 그 폐기물들이 실제로 발생하고 재활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공식 홈페이지에 이제 나와 있는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폐수 슬러지, 앞서서 저희가 살펴봤었던 공정 중 발생하는 폐수들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성분들이 슬러지를 이제 만들게 되고, 이러한 슬러지를 이제 재활용하는 기술, 그리고 반도체 패키징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에폭시 몰드 컴파운드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에폭시 몰드 컴파운드를 재활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반도체 공정에서는 저희가 클린룸에 들어가 있죠. 클린룸 같은 경우에는 베큐um, 즉 이제 먼지들을 걸러주기 위해서 필터가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필터에 부착이 되어 있는 먼지들을 저희가 클리너 베큐um 분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 세 가지 것들을 재활용함으로써 자원 순환율을 이제 달성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폐수 슬러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종류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특히나 이제 어드밴스 패키징 공정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저희가 웨이퍼 레벨 패키징, 패널 레벨 패키징을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은 전 공정에서 활용되는 기술들이 패키징까지 이제 넘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폐수 슬러지의 발생량이 더욱더 증가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폐수 슬러지는 뭐 패키징 전체 공정에서 이제 발생하고 있으며 실리콘이 당연히 주 성분이겠죠. 실리콘을 제외하고도 다양한 금속 그리고 화학물들이 혼합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전체 폐기물 중에서 이러한 폐수 슬러지가 60%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 60%에 달하는 폐수 슬러지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재활용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개발 필요성이 지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살펴봤었던 폐수 슬러지를 저희가 재활용을 삼성전자에서 이미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 폐수 슬러지를 가장 간단하게 재활용하는 방법은 시멘트에 그냥 투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멘트의 원료로 이제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폐수 슬러지는 전체 폐기물 발생량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 60%를 대부분 다 시멘트 제조 원료로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시멘트를 생각하면 시멘트는 모래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래 같은 경우에는 SI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SiO2, 실리카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모래에는 이런 실리카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저희가 부르는 금속 산화물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모래와 그리고 시멘트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폐수 슬러지를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은 당연히 SiO2도 들어가 있을 것이지만 거기에 포함해서 알루미늄과 같은 이러한 금속들도 패키징해서 활용이 되겠죠. 그리고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금속들이 니켈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구리도 있을 거고요. 이러한 것들이 물에 만나게 되면 산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산화가 진행이 되면은 금속 산화물의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되고, 저희가 시멘트에 활용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금속 산화물들 같은 경우에는 필링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러로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정에서 슬러지 발생 과정을 살펴보면은 팹에서 사용된 물들이 이제 무기처리 1차 그리고 탈수를 거쳐가지고 농축 찌꺼기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수분을 제거를 하고 나면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고형이라고 부르는 고형분 형태의 슬러지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슬러지를 저희가 가지고 와서 시멘트에다가 넣는 그러한 재활용 방안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활용 방안의 이제 문제점은 단가가 낮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폐에는 실리콘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금속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금속들을 시멘트에다가 그대로 넣어버려서 사실은 그냥 모래를 집어 넣어도 되는데 이제 가격이 단가가 비싼 금속들을 그대로 넣어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쉽게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단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시멘트 원료로만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가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 삼성전자는 다른 방법에 주목을 했습니다. 반도체 공정에서는 저희가 흔히 F 성분이라고 부르는 이제 불소를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불소를 활용을 해주는 이유는 불소는 SiSi 결합, 즉 반도체의 주 원료인 진성 반도체인 실리콘을 F가 끊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F가 다가가면은 Si가 F와 이렇게 결합을 하면서 Si 사이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F를 저희가 식강용 가스로도 이제 많이 활용을 하게 되고요. 이거를 제외하고도 F 성분들은 이런 실리콘 성분 혹은 실리콘이 포함이 되어 있는 다양한 실리카라든지 아니면 어떤 소재들을 녹일 때 활용이 되는 그러한 원소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F 성분들을 활용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F 성분들이 폐액 형태로 이제 방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F 성분들을 우리가 모아서 어떻게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고심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현대 제철과 함께 이러한 F 성분을 다시 한번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안을 하였습니다. 현대제철의 경우에는 제철을 진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철광석을 가져와서 그리고 철광석을 다시 한번 가공을 하여서 순수한 철로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이러한 철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형석이라고 하는 그런 소재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형석이 이제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은 철광석 같은 경우에는 불순물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열을 가해서 순수한 철들을 거기서 추출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형석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철광석을 녹이는 데 있어서 녹는 점을 낮게 만들어줍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산업에서 이런 온도 변화를 낮게 가져가면은 공정이 안전해지기도 하면서 그리고 단가적으로도 굉장히 절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녹는 점을 낮추는 그런 역할을 하는 형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이러한 형석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연간 2만 톤의 형석을 수입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자원이 사실은 많이 나는 나라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기술 개발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자원들을 외국에서 수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에 의해서 자원이 수입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국제적인 정세에 의해서 자원들의 단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산업에 크나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극복을 하기 위해서 삼성전자와 현대제철이 손을 잡았고요. 이러한 F 성분을 재활용을 해서 그러면 우리가 형석 대체제를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것에 이제 개발에 성공을 했고요. 밑에 기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삼성전자, 현대제철이 같이 함께 손을 잡고 반도체 폐기물로 수익 광물을 대체하는 이러한 기술을 공동 개발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와 현대제철의 협업으로 연간 1만 톤의 형석, 즉 50% 가까이를 대체를 해버린 그러한 재활용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앞서서 저희가 살펴보았었던 시멘트의 원료로 폐기물을 활용하는 것보다 당연히 단가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높은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구리 추출 및 구리계 제조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반도체 공정을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전자부품을 만들 때 구리, 즉 CU를 많이 활용을 해주는데요. 이런 CU를 이제 활용을 해주는 이유는 전기 전도성이 사실은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순수한 구리 메탈 같은 경우에는 금보다 더 높은 전기 전도성을 가지고 있고요. 열 전도율 측면에서도 구리가 금보다 더 좋습니다. 하지만 구리 같은 경우에는 자연 산화 혹은 산화가 일어난다라는 문제점이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구리가 대기 중에 노출이 되거나 아니면 습한 곳에 노출이 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고요. 내부에 존재하는 상태로 공기의 어떤 접촉이라든지 공기를 이제 마주치게 되는 그런 환경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만들게 되면은 구리가 산화를 많이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프라든지 이러한 것들 혹은 저희가 전기 전자 제품의 부품들을 살펴보았을 때 금으로 최외곽을 이제 코팅을 해준 경우들이 많고요. 금 아래에다 니켈층을 만들고 그리고 그 아래쪽에 대부분의 어떠한 배선들은 구리로 만듦으로써 단가를 절감을 하는, 금 같은 경우에는 기금속이기 때문에 구리보다 이제 훨씬 더 가격이 비싸겠죠. 그렇기 때문에 구리가 이제 반도체 산업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배선들을 만들 때 구리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반도체 공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구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폐액 형태로 방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구리 성분들은 사실은 환경 오염을 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구리를 슬러지에서 추출을 하거나 폐액에서 추출을 하게 되면은 환경 오염도 방지할 수 있음과 더불어서 구리 자체도 추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리를 추출해서 구리계로 다시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면은 당연히 부가가치가 시멘트 원료보다 이제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구리를 포함하고 있는 슬러지들에서 구리 이온을 화학적인 방법으로 추출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이온 상태를 환원을 시켜가지고 구리 금속으로 만드는 방법을 이미 삼성전자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리 같은 경우에는 CuCl2의 형태로 저희가 이제 이온화를 시킬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밑에 그림을 살펴보시면은 슬러지 안에 이제 구리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구리들이
CL과 만나게 되면은 CuCl2라고 하는 형태의 어떤 화학적인 조성물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얘네들을 다시 한번 이제 분리를 해주게 되면은 CuCl2가 즉 슬러지와 이제 분리가 되게 되고요. 이 CuCl2를 가지고 다시 한번 구리개로 만드는 작업을 옆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행을 하게 되면은 구리개를 이제 제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봤었던 시멘트 재료의 원료로 활용을 하거나 혹은 아니면은 형석으로 이제 만드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가 높지만 이렇게 특정한 메탈들을 다시 한번 회수를 하는 방식으로 메탈 바를 만듦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면서도 그리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 이러한 방법들을 삼성전자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는 이렇게 이제 실제로 ESG 경영의 어떠한 정의, 전략에 대한 정의와 그리고 ESG 경영에서 저희가 자원 순환을 진행하게 되는데 실제 삼성전자에서 혹은 반도체 기업들에서 어떤 방식으로 자원 순환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